네, 베트남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베트남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베트남에서 투자할 만한 곳. 베트남 주식 투자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베트남 주식 투자에는 SSI라는 곳과 미래에셋이라는 곳이 큰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SSI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베트남에 계시는 한국 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나 봐요. 왜냐면은 SSI에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브로커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붙더라고요. 그 SSI에서 주식 계좌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비자랑 여권을 공증을 두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부를 받아서 SSI로 가서 이제 계좌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브로커랑 연락을 하면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방법은 아래 링크로 간단하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트남 주식에 관련해서는 주식 관련된 단체 카톡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내용 좀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훈이찐이라고 있는데, 훈이찐이라는 분이 베트남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하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요 기업은 좀 괜찮다,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근데 베트남이 좀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이 주가가 확 떨어졌을 때가 있는데, 그때 믿을만한 기업들을 좀 주워 놓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다리면은 다시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정도 팔면은, 그때 저는 한 10% 정도 수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안 팔아요. 그냥 존버를 합니다. 존버를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믿을만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많은 투자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큰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베트남에 계시고 베트남에서 이제 2년 뭐 취업 비자가 있거나 투자자 비자가 있으실 경우에는 주식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투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통틀어서 거시적인 시점에서 제 의견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경제와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베트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의 부동산 규제, 중국과 미국의 대립, 미국 외에도 사실 여러 국가들이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베트남이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죠. 근데 미국이 워낙 중국을 심하게 견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정말 베트남이 그 수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 경제 상황들이 맞물려 있고, 이런 베트남의 외환 보유도 이미 탄탄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투자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좀 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부분도 있는데 투자에 있어서 좀 양날의 칼이죠. 베트남도 이번에 코로나로 타격을 받고 있고,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늘어나고 또 봉쇄령이 길어지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나쁜 상황일 수도 있는 거를 비교적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도 믿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는 수치로 보았을 때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봉쇄령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봉쇄를 푸는 과정과 그 백신 접종률하고 자체 백신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상황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여기가 컨트롤을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상이 어떻든 대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게 컨트롤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주최 측이 농간이라고 해야 될까? 베트남이 솔직히 굉장히 치사한 구석이 있어요. 백신도 한국 포함한 외국 기업에서 이래저래 기부를 많이 받아놓고, 정작 사람들 백신 맞히는 거는 중국에서 공짜로 받은 시노팜을 우선적으로 맞추려고 한다든지, 이런저런 명목으로 벌금과 세금, 또 거기에 쉽게 바뀌는 정책, 뭐 하나 쉽게 먹어라 하고 이렇게 내주지 않는, 의외로 그런 치밀한 부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외국인 투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면은 가장 크게 이제 이슈화가 되는 게 이제 부동산 투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 투자 말고는 정말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의견이 확고한 게 단기성 투자하시면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한 5년에서 10년 보시고 투자하시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베트남에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게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아파트만 기본적으로 살 수 있고요. 외국인은 사는 것도 무기한 소유가 아니라 이제 50년 일단 장기 임대 핑크북이라고 하는 등기증은 나오는 방식의 이제 그러니까 구매 방식이 있고요. 그 50년이 끝나고 나면은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데 맨 처음에 한 2016년도에 막 해외 그 투자 시장을 좀 끌어들일 때는 50년 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얘기가 많아요. 네. 정해진 게 없습니다. 법률로 정확히 얼마나 연장이 되는지는 조금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돈을 이쪽으로 들고 오시고 그 다음에 사시는 방식부터가 많은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방식도 있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법적인 부분이라서 구매를 성공하시더라도 나중에 그거를 되팔고 난 다음에 가져가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예 그냥 이쪽에서 어떤 여러 가지 투자처들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시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아파트가 막 이게 외국인들한테 이제 구매 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정말 가격이 쌌어요. 네, 지금 뭐 두세 배씩 오를 정도로 가격이 쌌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외자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이제 이쪽 시행사들이 좀 많이 가격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버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률을 이제 옛날만큼 이제 쏠쏠하게 보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장기이시면은 저는 20년, 30년, 뭐 한 40년 후를 본다. 그러시면은 전 지금 뭘 사놔도 무조건 오를 거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3, 40년 뒤, 20년 뒤 이 정도면은 사실 지금 가격이 싼 매물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있으시진 않으세요. 보통 길어야 한 20년? 이제 그 후엔 돈을 쓰셔야 되니까 일단 단기 한 10년 이내, 5년 이내로 투자하실 것 같으면 지금 리스크가 좀 많이 큰 시장이고요. 물론 리스크가 크다는 말은 수익성도 당연히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예 그냥 망할 것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단기로 하셔서 이익 많이 보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다만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장기면은 저는 수익성은 완전하게 보장시켜 드릴 수 있지만 많이 기다리셔야 된다.